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도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오락가락하는 전동 킥보드법으로 혼란스럽다는 반응도 많은데요. 그 이유로 보안입법과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 뒤늦게 나오고 규제를 풀었다 다시 강화하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죠. 전동 킥보드 관련법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전동 킥보드 규제는요, 기존 만 16세 이상에서 만 13세 이상으로 이용 연령대가 낮아졌습니다. 공유형 전동 킥보드는 6개월 유예 기간을 적용해서 만 18세 이상에게만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직접 구매했다면 이제 중고등학생도 탈 수 있는 겁니다. 차도에서 타야만 했던 기존과 달리 이제는 자전거 도로에서도 달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인도에서는 여전히 탈 수 없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게 헬멧 등 보호 장구 착용도 변함없이 의무사항입니다. 범칙금 규정은 사라집니다. 국회에서는 애초에 전동 킥보드를 자전거처럼 누구나 편하게 이용하겠다며 규제를 완화했는데요. 비판이 쏟아지자 개정법을 손질했습니다. 국회 행안위는 전동 킥보드 탑승 제한 연령을 강화하는 전동 킥보드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며 기존 법 개정안을 뒤집었습니다. 국회는 전동 킥보드 사고를 막기 위해서 재개정안에 헬멧 미착용 시 범칙금 부과 조항과 원동기 면허 취득 불가능한 만 16세 미만 탑승 제한 조항도 새로이 넣은 겁니다. 전동 킥보드 사용으로 인해서 사고가 계속 일어나는데 아무래도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에서 사실은 이제 법 개정이 이렇게 좀 번복되더라도 방향성이 맞다면 이것이 맞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좀 복잡하시더라도요. 방향성이 맞다면 같이 우리가 응원을 해야 되겠죠.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인간 AI 안미연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미연 변호사입니다. 왜 웃으세요? 인간 AI가 적응이 안 돼서. 아니 정말 제가 가끔 우리 안 변호사님한테 물어보면 바로 답이 나오세요. 그래서 인간 AI라고 제가 별명을 붙여드렸는데 오늘은 이혼 상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코로나19로 결혼식 모습이 좀 달라졌어요. 사람 초대도 자제하고 이혼 재판도 좀 달라졌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달라졌습니까? 일단 법원에서도 코로나19가 이제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휴정도 좀 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그리고 그 조정실이나 법정 안에 이 비대면 차단막을 설치해서 그 가급적이면 전파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재판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당사자분들이 좀 더 힘들어지는 면은 있을 것 같아요. 네, 너무 힘들어하시죠. 네. 재판이 사실은 이제 1년 정도 걸리는데 이것 때문에 사실은 더 길어지니까 그런 점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준비한 사연 만나보고 자세한 얘기 나눠볼게요. 저희 부부는 결혼한 지 10년 차 아이 둘이 있습니다. 4년 전 남편은 대기업을 다니다가 사내의 불미스러운 사고로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는 퇴직금으로 음식점을 열기도 했었는데요. 결국 실패하고 2년 전부터는 집에서 백수 생활 중입니다. 남편이 돈을 벌지 못하면서 제가 다시 직장 생활을 시작했고 생활비 대부분을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집안일을 하지 않고 두 아이를 돌보지도 않고 그저 개인만 하면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남편의 모습이 답답해서 이제 좀 뭔가를 해보라고 얘기를 하면 남편은 자신이 알아서 한다면서 불같이 화를 냅니다. 점점 부부싸움만 늘어나고 가정생활이 지겹고 괴롭습니다. 남편은 심성은 착하고 좋은 사람인데 이런 무능력한 모습이 저를 너무나 지치게 하는데요. 언제까지 남편의 모습을 지켜봐야 할까요? 차라리 이혼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런 이유로 이혼이 가능할까요? 네. 어찌 보면은 이제 남편의 현재 그런 무능력한 모습,
이런 이유로 이혼을 하고 싶다는 아내의 사연입니다. 이런 사유로 이혼을 원하는 부부가 실제로 많이 있습니까? 사실 뭐 이혼은 뭐 가정폭력이라던가 외도나 이런 특수한 문제가 있어야지만 이제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좀 계신데 사실 이런 경제적인 문제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네. 이게 또 이제 경제적 문제도 있고, 아무래도 집에서만 있다 보니까 서로 또 이렇게 갈등이 많이 생기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러면 집에 있으면은 또 가사를 도와주면 되는데, 도와주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부부싸움이 또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러한 경우에 남편의 무능력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뭐 실직을 했다던가 아니면 뭐 사업 실패를 했다던가 그 자체가 이혼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사연의 남편은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가사 분담이라던가 자녀 양육에 대한 분담 없이 계속 갈등만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돈을 버는 아내를 대신해서 무언가를 역할 분담을 해준다던가 아니면은 뭐 구직을 한다던가의 노력을 해주면 개선의 여지가 있는데 그거를 안 해줘서 갈등을 빚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이혼 사유를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부부라는 게 서로 부양의 의무라는 게 있잖아요, 변호사님. 예. 그러면 이제 부양이라는 게 사실은 경제적인 부양도 있겠지만 넓게 보면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사의 분담도 좀 도와준다던가 아이들도 좀 돌봐준다던가 이런 것도 보면은 부양이라고 크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런 걸 하지 않는 것도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취지로도 들리는데 그렇게 볼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러면 그게 이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네.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갈등을 빚는다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까? 이 혼인 파탄의 그 책임을 인정했던 판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아, 네. 예, 판례 입장을 보면 그 가장으로서 경제적인 의무를 다해야 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구직 활동도 하지 않으면서 부부 갈등을 키웠고 그 대화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배우자를 존중하지 않았다. 그래서 남편에게는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라고 해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포인트는 이제 노력을 하지 않은 부분이겠군요. 이 노력을 하지 않고 그리고 또 대화를 거부하고 그러니까 개선의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네. 개선에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노력을 했는데 안 되는 거야 뭐 어떻게 할 수 없고 또 이와 관련해서 부인과 사이에 대화를 하고 그런 뭐 고통을 토로하고 서로 이렇게 이해하려고 했다면야 상관이 없는데 네. 그걸 하지 않은 부분이 중요하겠네요. 네. 경제적인 문제로 갈등을 빚는 부분 문제를 좀 더 이렇게 살펴보면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배우자가 또 횡포를 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을 쓸 때 허락을 맞게 하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전부 다 이렇게 영수증 가지고 와라. 가계부 검사 네. 하자. 뭐, 문자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하고 이걸 왜 썼냐.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신용카드를 뺏어버리는 경우,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 사실은 고통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혼 사유가 될까요? 사실 굉장히 배우자의 자존감을 훼손시키는 행동이죠. 그런 행동들이. 네. 뭐 문자를 받아보고 가계부를 보고 이런 것은 뭐 경제 공동을 형성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는데 그걸 가지고 왜 이렇게 썼냐라고 일일이 추궁을 하고 그걸 문제 삼아서 아예 뭐 신용카드를 뺏거나 현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해서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면 이 부분은 배우자의 자존감을 훼손하고 그리고 부양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돼서 이혼 사유를 충분히 구성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저희가 보면 가정 폭력 사안 중에서 정서적인 폭력, 경제적인 폭력 이렇게도 보더라고요. 예, 이게 엄밀하게 말하면 가정 폭력인데 그렇게 네. 생각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좀 요게 있으신 이제 것 실제로 처벌까지는 아직은 안 하고 있어서.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넓게 보면은 사실은 이 부분도 폭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신용카드를 빼앗아서 생활비를 못 쓰게 하고 별다르게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경우 그럼 법적으로 보면 이혼 사유 중에는 몇 호에 해당합니까? 민법 제840조 제2호가 그 네. 배우자에 대해서 악의의 유기를 한 경우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구성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부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해야 한 의무가 있는데 이 부분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제 위반을 하게 되면 그 부양 의무 위반으로서 이혼 사유를 구성하는 거거든요. 네. 지금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생활비 지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는 이러한 부양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이제 이혼을 원하지는 않는데 이 경우에만 법적으로 좀 구제를 받고 싶다 하는 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저희가 실제로 하고 있는 소송 중에 부양료 청구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네. 그래서 악의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그 이혼 사유를 구성할 수는 있지만 이혼은 원치 않는다라고 네. 하면 법원에 배우자로 하여금 나에게 부양료라고 하는 생활비를 지급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부양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런 경우 있으시더라고요. 이제 배우자로서 부양료 청구는 할 수 있지만 근데 이제 가끔은 무조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도 재산이 많은데 그렇죠. 이제 그 부분을 좀 변호사님 설명을 좀 해주시죠. 내가 남편으로부터 내지는 아내로부터 받는 일정액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뭐 채워주지 못한다. 예전만큼 내가 뭔가 누려야 될 것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의미로 부양료 청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게 100% 인정되는 경우는 아니거든요. 사실 법원에서는 부양료 액수를 정할 때 쌍방의 직업, 그리고 재산 정도, 그리고 월 소득 등 재반 사정을 다 고려해서 정하기 때문에 그런 류의 부양료 청구의 경우에는 인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양의 필요성이 인정돼야 예. 되는 경우, 그러니까 나의 자산 상태나 이런 부분으로 충분히 그 돈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인정이 되지 않고, 네. 그런 부양의 필요성이 인정이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필요한 돈, 충분한 돈이 아니라 꼭 필요한 돈, 예, 그 범위 네. 내에서 부양료 청구가 인정되는 거, 그거는 좀 주의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이 이혼 사유에 해당하느냐, 그리고 이런 부분이 문제 있는 경우에 이혼은 원하지 않지만 어떻게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와 관련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또 우리 안미연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윤아의 우리가 헤어진 진짜 이유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